그 다음 연극톤. 진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연극톤이다, 뭐 쪼다, 뭐하다. 이게 마치 근데 연극을 했기 때문에 이 톤이 생긴다라고 흔히들 많이 생각을 해요. 연극톤. 근데 사실 아니에요. 연극톤은 이제 연기를 못하는 톤이에요. 사실 이거는. 쪼는 어떤 거냐면 이게 사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제 연기를 못해서 그래요. 이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연기를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흔히 좀 비유를 하자면은 이게 쪼가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에는 음가가 없어요. 음가가 없다는 게 뭐 진짜 리얼리티한 음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책 읽기 톤, 국어 책 읽기 톤이라고 이야기하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따디 다디다 따디 다디다 뭐 이런 톤들, 이런 음가들이 있으면은 이게 쪼예요. 그렇다는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음가들이 언제 생기냐면 내가 뭔가 자연 발생적으로 뭔가 자극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내추럴하게 뭔가 생각이 들고 감정을 느끼고 해서 뭔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밥 먹었어가 있어요. 그래서 밥 먹었어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이제 자 레디 액션 밥 먹었어 한번 해보시죠 라고 제안을 받으면은 밥 먹었어? 따다디다 라고 생기죠.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연기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단순하게 밥 먹었어? 이상하죠? 근데 이걸 가공을 하는 거예요. 자꾸 배우들이. 이제 쪼가 왜 생기냐면 본인은 이제 뭔가 대상을 보고 내가 뭔가 자극을 느껴서 궁금하다. 혹시 밥 먹었어?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거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을 여기다 대놓고 막 밥을 나눠야 된다. 뭐 이게 밥을 먹었냐? 막 이런 이상한 것들 많이 해요. 막 먹었어? 막 이렇게 막 이상한 것들 많이 해요.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뭐 이렇게 해요. 막 이상하게. 근데 이거는 결과물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쫓아가면 안 돼요. 연기가 왜 힘들어지냐면 이거는 사실 몸이 느끼기에는 거짓말로 느껴요. 이거를 거짓말, 지어낸 이야기, 아무것도 느낀 게 없는데 이거를 해야 되니까 걱정하듯이 밥 먹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음가가 생겨나요. 방금 전에 그런 음가처럼 따따다다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연극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연기를 할 줄 모르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이 톤을 조절을 해야 되더니 좀 더 낮춰보자, 좀 더 높여보자, 중간쯤은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그러면 이제 헷갈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면 평생 안 바뀌어요. 따따다다 이 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증상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 자체를 밥을 먹었어, 먹었니, 먹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바꿔본들 소용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전 상황이 있었겠죠. 제가 뭔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하기 위해서 왔는데 봤더니 아까 배고픈 것 같은데 혹시 밥 먹었어?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들이 다 있어야 돼요. 전 상황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연기가 성립되는 기초적인 조건들이 다 성립이 되면은 이건 그냥 알아서 없어져요. 근데 이게 있으면은 이걸 고쳐보자.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는 가르치는 사람도 스스로 자폭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연기를 가르칠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야. 네 톤을 조절을 해보자. 높여라. 이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걱정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바꿔줄 수 있어요. 바로. 그 했던 뭔가 대사들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 하나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간단하게. 네, 상관없어요. 뭐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 좋은 말이. 근데 여기서 이것까지 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본 분석, 대사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까지 뭐 여러 설명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이거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요? 이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한테 하는. 괴롭혔던 사람. 네. 지금 만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만났어요. 어디예요, 여기? 본인의 내 집이요. 자기 집. 내 집에서. 네. 근데 이게 배우들이 가장 헷갈리는 어떤 시작이에요. 본인이 뭔가 특별히 저기에서 그런 게 아니라 왜 자꾸 이걸 다들 헷갈려 하냐면 이게 뭔 말이냐면 사실 이쪽으로 좀 넘어가서 할게요. 우리가 진짜 많이 듣게 되는 주어진 상황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이거에 대한 착각, 오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은데 큰 착각이에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전 이렇게 나눠요. 주어진 상황을. 자, 1차적 주어진 상황, 그리고 2차적 주어진 상황, 3차, 4차 뭐 다 있는데 이게 결국 다 설명을 위한 거일 뿐이라는 거를 잘 인지하면 돼요. 1차적 상황은 내가 지금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 지금 여기겠죠? 지금 여기. 이걸 이해해야 돼요. 방금 했던 이야기들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긴 한데 이거는 2차적 상황이에요. 극속 상황. 어디서부터 연기가 많이 부딪히냐면 이 1차적, 2차적 이거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겨요. 마치 레디 액션을 하거나 무대 위에 올라가거나 뭔가 내가 연기를 해야 되는 모든 상황들에 이거를 소위 말해서 쌩까고 해야 될 것처럼 느껴져요. 이거를 쌩까면 안 돼요. 근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라고 했었을 때 1차적으로 여기 안에서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여기 안에서의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가 있어야 돼요. 사람으로 따지자면 여기 지금 누구 있죠? 저 있고 감독님 있고 둘이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연기를 한다라는 거는 딱 세 가지가 성립돼야 돼요. 표현의 주체, 본인이겠죠? 지금 본인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 다음 객체, 이제 상대 배우, 그리고 관객. 이게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이상한 연기를 하게 돼요. 이거를 쌩까고 사실 지금 이 대사가 유효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상황에서 이 대사가 뭔가 누구를 위한 대사일까요? 이 이야기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본인을 위한 대사 아닐까? 이거 거기서부터 이제 너무 힘들지. 자, 이 트라이앵글을 왜 설명했냐면, 자, 여기서부터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연기를 왜 할까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관객이 없으면 연기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네. 보는 사람이 없는 연기는 정신병이에요. 연기 연습이라면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이 없는 연기는 정신병이에요. 그거는 뭔가 환각을 보고 뭔가 반응하고 있는 뭔가 이상한 상태인 거죠. 관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관객을 위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관객이 누굴까요? 이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감독님, 선생님. 일까요? 그 영상 보고 계신 분들. 그쵸. 그게 관객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뭐냐면 이게 내가 어딜 향해서 하는 건지에 대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흔히 방구석에서 연기를 계속해서 연습하다가 극장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방구석에서 계속 연기 연습을 하다가 현장 나가면 연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장이 뭐가 다루고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도 마찬가지인데 애초에 연습을 할 때 관객 없이 연습을 해요. 근데 관객이 없어도 관객을 상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연기 연습을 하더라도. 그래야지 연기예요. 아니면 정신병이라니까. 아니면 그래야지 연기예요. 관객이 있어요. 지금 상황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관객은 이 카메라 너머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럼 상대 배우가 또 있겠죠.
주체는 본인이니까. 네. 상대 배우. 자, 극속 상황, 2차적 상황 안에서 누구였어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죠. 네. 그럼 여기서는 지금 어디에 상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앞에 계시는 분들. 네. 네. 그렇죠. 제일 쉬운 거는 그 저를 상대 배우로 놓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훌륭하겠죠?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얘한테 얘기해도 되고 얘한테 얘기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이 대상이. 왜냐면 이건 말의 기본 속성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우리가 말을 왜 할까요?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그쵸, 의사소통. 그쵸. 자, 이게 이미 뭐 본질을 본인이 스스로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상대가 없으면은 말이 있을까요? 아니요. 필요 없죠. 네. 소통을 위해서 의사, 나의 어떤 것들을 상대와 나누고 교류하기 위해서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크게 연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자꾸 잘못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미필적 고의로 실수를 해요. 말은 하고 싶어야 돼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배우들 착각하는 데가 뭐냐면 하고 싶은 말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에 꽂혀서 대상이 없어져요. 뭐냐면 이 말이 애초에 왜 있냐면 상대가 없으면 이 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치 지금 그걸 똑같이 해버린 거예요. 극속 상황 속에 뭔가를 하는 듯하게 들어가긴 했으나 사실 대상이 없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물리적으로 1차적 대상도 있어야 돼요. 1차적 대상.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느끼냐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에 두고 뭔가 할 수 있겠죠. 혼자 연습해야 될 때는 상대 배우도 여기다 두고 관객도 여기다 두고 내가 여기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있어야 돼요. 흔히 연기 프로세스를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해요. 자극, 충동, 반응 뭐 이렇게 많이들 해요. 이 자극을 최초로 느낀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상 뭐냐면 상대를 보고 여기서부터 뭔가 내가 느꼈기 때문에 말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놔두고 이거를 대본 분석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어떤 훌륭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자꾸 배우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극속 상황들이 너무 잘 이해해서 막 괴롭혔던 사람이고 지금 여기 내 집이고 뭐고 다 있어요. 근데 진짜 정작 중요한 거는 말 자체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잠깐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많이 써야 되네 오늘. 자, 1차적 주어진 상황 이야기했죠.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자, 1차적 분석이 있고 2차적 분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1차적 분석은 말 자체가 가진 의미. 2차적 분석은 이제 흔히 말하는 뭔가 극속 상황, 뭐 흔히 서브텍스트 뭐 이런 개념으로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완벽한 정의를 지금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개념을 찾기 위한 설명일 뿐이라는 거를 잘 알고 넘어가야 돼요. 말 자체가 가진 의미는 아주 손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분석이에요. 실질적으로. 자, 이 어떤 말에 주어랑 동사를 찾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이 문장에는 어떤 주어와 어떤 동사가 있을까요? 생각과 해봤어. 생각과 해봤어. 주어가 뭘까요? 이런 생각이 주어인 것 같아. 흔히들 이제 학교 때 이렇게 기계적으로 우리가 배우죠. 주어는 은, 는, 이, 가가 들어간다. 은, 는, 이, 가가 뭘까요? 근데 여기 은, 는, 이가 있어요? 네. 없죠? 네. 여기서부터 배우들이 계속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가장 큰 출발점이에요. 이게 생략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막 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뭔가 누구에게 하는지 뭐냐면 주어를 못 찾는다는 거는 대상을 못 찾는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가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 뭐 이런 걸 해요 갑자기.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 아 약간 난 특이하게 하고 싶어. 여길 끊어봐야지. 막 이런 거 이상한 거예요 막.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 근데 이거 다 연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지 혼자 방구석에서 씨부리는 것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주어 동사 중에 동사는 뭘까요?
그쵸? 해봤어. 이게 목적어예요. 무엇을 생각을 해봤다라는 건데 누가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맞아요. 이거는 어떤 괴롭혔던 사람한테 하는 얘기지만 이 말 자체의 주어는 내가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어떻게 이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해요. 이게 뭐 서브텍스트네 뭔가 내재적 의미네 이 인물의 뭔가 공간에 내 집에서 하는 말이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일단 1번은 누가 뭔 말인지를 알아서 뭔 말인지를 이래서 이게 필요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안 나오면 이 말 자체가 어떤 대상한테 어떤 느낌으로 이야기하는지가 정리가 안 돼요. 상대한테 하는 말이겠죠. 근데 말 자체 문맥 안에서는 내가 해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개념이 생기겠죠? 괴롭혔던 사람 이름이 있어요? 극속 이름이? 네, 연진이. 연진이? 네. 그러면은 대상 인지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게 어떤 거든지 간에 연진이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연진이로 둘 거냐에 대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카메라에 연진아에 대한 그리고 이게 대상을 찾아가는데 가장 좀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인지 자체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좀 원활하게 되는 어떤 열쇠처럼 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연진아. 연진아? 근데 이게 뭐 없이 막 연진아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저 보고 연진아가 돼야 돼요. 내가 해봤어. 야야 돼요. 이게 어떤 긴 문장이더라도 내가 해봤어부터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 이것도 방법론 중에 하나긴 한데 이렇게 하나씩 가보면 완벽하게 이 문장을 소화할 수 있게 돼요. 연진아, 내가 해봤어. 뭐를 해봤냐면 내가 생각을 해봤어. 연진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요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말을 해나가면은 훨씬 더 괜찮아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론이 어떤 거냐 이게 이제 2차적 분석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흔히 배우들이 이 1차적 분석도 하기 전에 2차적 분석을 하겠답시고 막 이래저래 막 소설 쓰고 막 배경 막 인물이 막 어렸을 시절 막 하는데 이게 뭐 지금 연기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봤어. 내가 해봤다는 거야. 뭘 해봤냐면 아직까지 뭔지 모르지만 어떤 생각을 해봤어. 근데 그게 이런 생각이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 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또 다시 필요해지는 게 2차 극속 상황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뭐가 있었길래 그런데 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는 흔히 어떨 때 써요? 그런 데는? 말이 바뀔 때 그쵸? 그 전에 하던 말 그 전에 있던 어떤 맥락들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가 되는 거겠죠. 좀 이해가 되나요? 네. 이게 이제 대사 분석, 대본 분석의 시작. 그러니까 대본 분석이라는 큰 카테고리를 배우가 여기서부터 뜯어보면서 접근해야 돼요. 근데 좀 달라요. 이게 연출이 분석해 들어가는 방식하고 배우가 분석해 들어가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배우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대사 분석부터. 그러면서 전체를 파악해 나가는 거예요. 연출은 반대로 작품 전체가 어떤 느낌을 줘야 될까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서로 달라져요. 근데 대본 분석을 자꾸 연출가가 하던 분석처럼 자꾸 가르쳐요. 막 느낌이 어떠냐, 작품 전체가 어떤 분위기야, 그거 연출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 그거를 파악한 연출의 설명을 듣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가 어쨌든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연기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대사가 해봤어. 내가 뭔가를 해봤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연극 톤조 절대 안 생겨요. 근데 모르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대상인 거 보고 다 무시하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 아니, 느낌만 갖고 해. 그럴싸하게.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이거 말이 아니에요, 애초에. 이런 말이 어딨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
낭독에 가깝겠죠. 낭독 중에서도 최하위 낭독에 가깝겠죠. 분위기만 그냥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낭독에 가깝겠죠. 말 나온 김에 이 방식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흔히 혼자 했었을 때는 제가 제시하는 방법, 자문자답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걸 하라고 하는, 지금 제가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 이야기가. 이거를 하나씩 가볼게요. 해봤어부터 가볼게요. 제가 질문을 하면은 대답해야 될 게 이거밖에 없어요. 네. 이거를 정확하게 듣고 말하면 돼요. 이 이야기가 어쨌든 뭔가를 해봤다는 거예요? 안 해봤다는 거예요? 해봤어. 그렇죠. 해봤다는 거죠. 뭐를 해본 거죠? 생각을 해봤어. 그렇죠. 생각을 해본 거죠. 어떤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 자, 여기서부터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어색해요. 어색하죠. 왜냐면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자, 이거를 함에 있어서 하나하나씩 이제 제 이야기를 잘 듣고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안 듣고 하면 되게 어려워져요. 자, 다시 가볼게요. 자, 해봤다는 거예요? 안 해봤다는 거예요? 해봤어요. 해봤죠. 그죠? 뭐를 해봤다는 거죠?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쵸. 근데 이게 좀 어때요? 그냥 꾸준히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좀 떠오른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어때요? 여기까지 해봤을 때? 뭔가 평소에 혼자 연기하던 거 말고 좀 대화하는 느낌으로. 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게 대사 분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만 추가하자면 전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사는 흔히 이제 이 일이 있기 전의 상황인 거죠. 갑자기 여기서부터 태어나서 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전에 뭔가 하던 게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게 중요해요. 이 전사에서도 1차, 2차가 있어요. 지금 물리적으로 레디 액션 연기를 해야 되기 전에 내가 느끼고 있던 것들을 자꾸 애써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너무 당연하게 또 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인지를 못 하는데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황으로부터 항상 출발을 해줘야 돼요. 지금 놓여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전에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던 중에 문득 갑자기 내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로 가져야 돼요. 수업을 하고 있다가 잠깐만. 그러니까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내가 해야 될 이 씬 자체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라는 개념하고 똑같아져요. 사실 연기가 가능한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이야기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간단한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면은 제가 어제 길을 가다가 뭐지? 이상한 걸 본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을 때 제가 가다가는 상황이야. 내 상황. 길을 가다가 뭐지? 이게 대사예요. 이러면은 사실 주어진 상황들, 극속 상황들 가져가기가 굉장히 용이해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는 이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연기가 왜 어렵냐면 몸이 자꾸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갑자기 그렇지 않은데 뜨겁지 않은데 뜨거운 거를 아 뜨거! 라고 하려고 해서 그래요. 아 뜨거!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뜨거워요. 근데 내가 상황부터 하나씩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냄비에 불을 올려놨어요. 근데 저희 집에 불이 되게 세거든요. 거기가 좀 큰 요 정도 되는 냄비를 했어요. 물 팔팔팔팔 끓고 있어. 근데 나도 모르게 이거를 대본 거야. 혹시 진짜 뜨겁나 해서 또 됐는데 싹! 이렇게 연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야기로 상황을 가져가면 이게 되게 쉬운데 방금 했던 연기를 제가 백날 싹! 뜨거워! 이렇게 연기하면은 힘들어요. 현타 와요 진짜.
너무 힘들어. 근데 방금 제가 너무 손쉽게 그냥 제 집에 가스 불이 세요. 센데 물이 바글바글 끓고 있었는데 문득 이상한 가끔 호기심 생길 때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대봤어. 이렇게 되면은 리얼리티한 연기를 하기가 용이해지죠. 이럴 때는 이야기를 할 때는 거짓말이라고 몸이 안 느끼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설명해주는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가능해집니다. 아니고 그냥 냅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표현이 안 돼요. 근데 그 표현 안 된다는 게 어떤 거랑 똑같냐면 자극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 본인한테 설명해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이 극 속에서는 본인은 어떤 역할이겠어요? 이 세 개 중에. 방금 전에는 이 씬에서 뜨거워서 관계. 그쵸, 맞아요. 관객인 거예요. 그리고 제 상대 배우는 없지만 허공에 있는 이 어떤 뜨거운 어떤 거였던 거죠. 이게 상대 배우예요. 그래서 관객들한테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배우의 연기로 비유해서 그렇지 작품 속에서는 다른 어떤 미장센들을 통해서 미리 어떤 공간이고 이런 이야기가 펼쳐질 정보들을 스무스하게 줘요. 그리고 배우도 그걸 같이 느끼고 연기를 해야 돼요. 간혹 이제 콘티를 줘도 무시하고 연기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상황을 무시하겠다는 거. 어쨌든 내 연기는 내 연기고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고가 아니라 같이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순서를 뭘 공간을 먼저 보여주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내 연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 방금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걸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이 뜨거운 거에 데워가지고 뜨거워라고 하는 이 상황이에요. 그랬었을 때 관객이라고 했었을 때 먼저 비춰지는 거예요. 저희 집에 불이 좀 세요. 이 이야기는 뭐가 카메라가 비추고 있을까요? 불을 비추고 있을 거예요. 따따따따따따 다 과학 하는데 생각보다 커. 이거 이미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다음 이미지가 뭐겠어요?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걸 보여줘요. 그 다음 이미지가 뭐겠어요? 궁금한데? 라는 제 표정이겠죠. 그리고 손 인서트, 손에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다시 얼굴로 가겠죠. 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같이 해줘야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연기를 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당장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하나씩 해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 원리들 내가 주체라면은 상대 배우가 있고 관객이 있고 이걸 항상 같이 가져가야지 성공적인 연기를 할 수 있다를 잘 이해해야 되고 대상의 어떤 중요성,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대사 분석은 이런 거를 통해서 분석을 한다. 이게 표현해보자면 어떤 거냐면 글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말을 분석하는 거예요. 말의 흐름. 왜냐면 이건 말이니까. 근데 자꾸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게 글을 자꾸 분석해요. 대본 분석이랍시고 글을 자꾸 분석하니까 힘들어요. 이게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아까 잠깐 예를 들었지만 분석 수업을 하라고 하면 다 이렇게 했죠. 자, 보세요. 자, 뭔가 있었겠죠? 그런데 문득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한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이 개념을 말로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주어랑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이건 결국은 내가 해봤어. 그리고 대상, 연진아, 내가 해봤어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있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게 없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연진아를 빼버리면 내가 해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상이 없으면 바로 연기가 안 돼요. 누구한테 한 말이지? 내가? 연진이한테 하는 말이야. 아, 연진아, 내가 해봤어. 라는 말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뭘 해봤냐면 내가 생각을 해봤어.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근데 내가 갑자기 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 연진아, 그런데 문득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연진아, 그런데 문득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말이 돼요, 말.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톤과 어떤 쪼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도 톤과 쪼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연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그냥 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애초에 그냥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조금 설명이 됐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나가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막 지금 들었을 때는 약간 이게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데 이제 장담할 수 있어요. 집에 가잖아요. 힘가 딱 피잖아. 아까 되게 쉬웠는데 좀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화되는 시간. 자기화되는 시간이 엄청 중요해요. 많이 해봐야 돼요. 진짜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이 방법을 가지고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냥 냅다 언젠간 되겠지 하고 여기서부터 막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를 100만 번을 해도 그건 안 들어요.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근데 100만 번 하기 전에 알게 될 거예요. 뭔가 최소 내가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구나는 빨리 알게 돼요. 왜냐면 이 방법에 대해서 저도 언제 느꼈냐면 대본을 좀 분석을 좀 잘하고 싶은데 어려운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가 이게 또 대본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대본을 많이 보래요. 그게 배움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대본을 1000번을 봤어요. 1000번을 막 이렇게 보니까 명확하게 알았어요. 대본을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구나. 거기서부터 저도 바꿨어요.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보는 게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지? 부터 아닌 걸 다 제거하다 보니까 이게 좀 설득력이 있구나. 이러면서 자기화됐던 결과물이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 미리 알고 하면 얼마나 좀 빨리 갈 수 있을까요, 길을? 이런 방향으로 대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 이것만 계속 해도 돼요. 이것만 계속 하면 연기 진짜 잘 소화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해야 될 연기는 수많은 요소들이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건 그때그때 또 배워나가면서 맞추면서 해나가면 됩니다. 일단 뭐 1부를 여기서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좀 이해가 돼요? 네. 영상으로 볼 때보다 좀 이해가 되죠? 네.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이게 와야 되나 봐요. 이게 사람이 있어야 그러게요. 와서 들어야 이게 이해가 되지. 또 이해하면서 동사가 중요하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긴 했는데 그치. 왜냐면 저도 나름 정립한 것 중에 하나가 그치, 동사가. 배우가 영어로 액터잖아요. 그치. 배우 액트가 행동인데 결국 행동하는 사람으로 영어에서는 표현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행동하는 사람인데 왜 행동을 할까 생각했을 때 왜냐면 행동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행동을 통해서 관객들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맞아. 네, 먼저 동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의 해봤어가 좀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거에. 그치. 네. 근데 이게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 말은 주어 동사만 있으면 말이 돼. 주어 동사만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주체랑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는 이제 액션이 중요한 거지. 행동.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이 액션이라고 하죠. 근데 액션 하는데 이제 그걸 듣고 전혀 다른 걸 하기 시작하지. 그 레디 액션을 왜 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돼, 본질적으로.